오늘은 쉽게 흐르는 시니어들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슬픈 영화와 애절한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몰래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나요? 바로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,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요즘 들어 슬픈 영화나 음악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눈물이 납니다. 어릴 땐 그냥 슬프네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가슴 한켠이 저리고 어느 장면에선 눈물이 저절로 흐르죠. 이상하다,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?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의아하게 느끼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건 결코 약해진 게 아니에요. 그건 마음이 깊어졌다는 증거죠. 감정의 둔감함이 사라지고 공감의 민감함이 커집니다. 젊을 땐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. 회사, 가정, 자녀, 생계. 울고 싶어도 울 틈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얼굴을 내밉니다. 그때부터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도, 음악의 슬픔에도, 이야기의 진심에도 더 깊이 반응하게 됩니다. 그건 감정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감정의 감도가 높아진 겁니다. 눈물의 근원은 슬픔이 아니라 공감입니다. 시니어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. 그건 공감의 눈물이에요. 영화 속 주인공의 이별을 보며 사실은 나 자신의 지난 사랑을 떠올리고 음악의 가사를 들으며 그 속에서 나의 지난 시간과 마주합니다. 즉, 그 눈물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의 한 조각이에요. 그래서 슬픈 장면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억에 반응하는 거죠. 눈물 속에는 기억의 무게가 있습니다. 시니어의 눈물은 가볍지 않습니다.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. 누군가를 잃었던 순간,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마음, 말하지 못했던 후회, 그런 기억들이 음악 한 구절,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. 그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서 흘리는 눈물입니다. 그 눈물은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? 심리학에서는 이런 눈물을 정서적 통합의 신호라고 부릅니다. 과거의 감정이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어떤 자극, 예를 들어 음악, 영화, 시 등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며 정리되는 과정이에요. 즉, 울 수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고 감정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. 젊을 땐 참고 넘겼던 일들을 이제는 울며 흘려보낼 수 있는 것, 그게 바로 마음의 회복력 리질리언스예요. 눈물이란 영혼이 스스로 목욕하는 시간이며 눈물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이에요. 눈물을 흘린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. 그래서 슬픈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조용히 우는 건 사실 마음이 나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.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다. 이 말을 기억하세요. 울 수 있다는 건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눈물이 가져오는 변화. 첫째,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. 눈물은 고집을 녹이고 마음을 풀어줍니다. 둘째,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.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볼 수 있거든요. 셋째,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. 눈물은 후회를 정화시키고 그래도 괜찮아라는 자기 위로를 남깁니다. 그래서 울고 난 뒤엔 왠지 모르게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진 나를 만나게 됩니다. 친구야, 이제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.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언어야. 우리가 슬픈 음악에 울고 영화 한 장면에 가슴이 저린 건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야. 시니어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을 품은 눈물이다. 이제 눈물이 날 때 이렇게 말하자. 그래, 나의 마음이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. 그 순간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평화의 신호가 될 거야.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주는 작은 참여입니다. 앞으로도 생활 속 여러분을 위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.